안녕하세요, 더백입니다. 이번 시간부터 이전보다 우리는 한 단계 더 수준 높은 개발자가 되기 위해서 요청이 많았던 API 강의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실습에 들어가기에 앞서 오늘은 API가 무엇이고 API를 호출하는 API 콜 개념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API는 Application Program Interface의 약자로 우리말로 풀이하자면 독자적인 프로그램인 두 개의 어플리케이션 간의 데이터 통신을 위한 계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API라는 기능에 대해 처음 접해보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쉽게 풀이하자면 각각의 독자적인 서버 및 프로그램으로 작동되는 두 개의 어플리케이션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예를 들어 두 개의 어플을 내가 개발 중인 앱과 카카오톡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개의 어플리케이션 간에 서로 어떠한 데이터를 주고받고 싶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내가 개발 중인 앱에 카카오톡 로그인 서비스를 연동하고 싶습니다. 그럼 카카오톡으로부터 카카오 로그인이라는 기능을 나의 어플로 연결해야겠죠. 바로 이럴 때 필요한 것이 API라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두 개의 프로그램 간의 데이터를 상호 통신하려면 어떠한 방식으로든 계약 또는 규칙이라는 개념이 필요하죠. 이 계약은 두 개의 어플 간의 브릿지, 즉 다리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API라고 합니다. 우리가 아직 개발자적 시점에서 API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이미 우리는 많은 어플을 사용하면서 API 기능을 체험하고 있죠. 가장 대표적인 예로 카톡이나 네이버 앱이 아님에도 다른 어플에서 구글, 카카오, 네이버 간편 로그인을 할 수 있다든지 지도와 날씨 API를 사용해 각종 어플에서 구동되는 상황은 이미 우리가 체험하고 있는 API가 적용된 실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API를 사용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어플에 지도 기능이 필요한데 네이버 지도나 구글맵 수준의 지도를 개발하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될까요? 그리고 개발 시도는 하더라도 나중에 버그 등의 오류가 빈번할 테고 완성도에 대한 의구심을 지울 수 없겠죠. 그래서 이미 좋은 기능을 서비스하고 있는 어플로부터 네이버나 구글맵 등의 기능을 API로 연결해서 사용하면 우리는 시간적 그리고 비용적 노력이 그만큼 줄어들고 다른 기능 개발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API는 돈도 아껴주고 시간도 아껴주는 좋은 녀석인 걸 이해할 수 있죠. 단 무료도 있지만 유료도 있습니다. 그리고 API를 사용해서 나의 앱과 다른 앱 간의 데이터를 통신하는 행위를 보고 API 호출, 즉 API 콜이라 부릅니다. 포커의 콜과 같죠. 물론 내가 다른 프로그램에서 가져와서 사용하려는 기능에 대해서 타 프로그램 측에서 이미 API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어야 사용할 수 있겠죠. 보통 API 서비스는 디벨로퍼 센터라는 이름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 API는 두 개의 프로그램 간 데이터 통신을 위해 사용하는 계약이란 걸 모두 이해했으니 다음은 API 종류에 대해 알아보죠. 지도의 API나 로그인 API 이런 식의 종류 말고요. API 종류는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뉩니다. 먼저 Simple Object Access Protocol, 줄여서 SOAP API와 Representational State Transfer, 줄여서 REST API 이렇게 두 개로 구분됩니다. 참고로 비누와 휴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존에 개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이 둘 중에 특히 REST API라는 단어는 비교적 익숙할 겁니다. 이 둘의 차이점을 살짝 설명드리면 SOAP API는 은행 어플, 공공기관 서비스 등과 같이 보안적 기능에 우선적으로 중점을 두는 통신 방식입니다. 때문에 REST API에 비해 굉장히 복잡하고 많은 제약사항을 두고 있습니다. 보수적인 금융 정보나 민감한 보안 데이터 통신이 필요할 경우에 많이 사용됩니다. 특히 SOAP API는 오픈된 형태라기보다 대부분 허가형 기능입니다. 그래서 특정 개발자에게 발급하는 폐쇄적인 API 제공 형식이기 때문에 접근조차 까다로운 편이죠. 우리는 SOAP API를 당장 사용할 리는 없으니 규칙이 엄격한 API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반면에 REST API는 네트워크 URL과
HTTP 기반으로 통신합니다. 따라서 보안적인 데이터보단 비교적 가볍고 공개적인 유틸리티 성격의 데이터 통신을 할 때 주로 사용되죠. 우리가 알고 있는 SNS 간편 로그인도 대부분 REST API 방식입니다. 결론은 우리가 사용하게 될 대다수의 API 방식이 바로 REST 포맷이라고 볼 수 있죠. 이러한 REST API의 생김새는 인터넷 브라우저 간 호환성이 매우 좋은 JSON 형태로 구성됩니다. JSON은 속성과 값, 즉 키와 밸류 구조입니다. 자, 키와 밸류 어디서 많이 들어본 단어죠? 네, NoSQL인 FirestoreDB의 구조가 키와 밸류 구조였죠. 따라서 NoSQL의 장점과도 동일한 빠른 데이터 통신 속도와 안정성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REST API를 사용해 나의 어플로 데이터를 호출하는 REST API 콜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API 콜은 데이터를 읽어오는 get, 데이터를 생성하거나 수정하는 post, 데이터를 삭제하는 delete, 데이터를 수정하는 put과 patch로 구성되는데 여기서 put은 전체 데이터를 수정할 때 사용되니 교체라는 느낌이라 put이라고 불리고 patch는 일부 데이터를 수정할 때 사용하는 API 콜 방식입니다. 자, 그리고 개발자스럽게 말하려면 각 방법 뒤에 method라고 붙여서 말하면 됩니다. 자, 조금 더 개발자다워 보이죠? 내가 상대방 서버에 API 콜을 요청하면 그 서버는 나에게 응답 코드를 전달해 줍니다. 그래서 이 응답 코드만 잘 알아도 API 기능 사용이 훨씬 쉬워지죠. 자, 그럼 먼저 get 메소드 응답 코드부터 알아보겠습니다. get, 우리말로 가져오다라는 의미죠. 네, get은 우리가 배웠던 DB의 쿼리 컬렉션 및 리드 더큐먼트와 동일한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서버로부터 데이터를 검색하거나 읽을 때 사용되죠. 자, 그럼 get 메소드를 사용해서 API 통신을 사용하면 상대방 서버에서 어떻게 처리해서 응답해 주는지 응답 코드에 대해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요청한 데이터가 서버에 존재할 땐 200OK, 내가 요청한 데이터가 서버에 존재하지 않을 땐 404 not found, 내가 호출한 호출 형식이 잘못된 요청일 땐 400 bad request. 자, 우리가 웹서핑을 할 때 간혹 사이트에 에러가 떠서 404나 400이 떠 있는 페이지를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즉, 그 사이트가 사라졌거나 내가 사이트 주소를 잘못 입력했을 때 떴다는 것을 이제 우리 모두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200OK 상태는 성공했으니 일반 유저에게 노출되는 경우가 없었겠죠. 개발자였다면 콘솔에서나 확인하신 분들이 있겠죠. 다음 데이터를 생성하는 포스트 메소드는 DB에서 다룬 create document 개념과 동일하죠. 포스트의 경우엔 주 기능인 데이터 생성뿐만 아니라 데이터 수정까지도 가능합니다. 포스트 메소드 요청에 따른 서버 응답 처리 코드는 데이터 생성에 성공하면 201 created, 수정에 성공하면 200OK, 수정에 성공했지만 반환해줄 내용이 없을 땐 204 no content, 만약 서버가 데이터 생성 및 수정 요청을 거부하면 403 forbidden, 이렇게 결과값을 반환시킵니다. 그런데 204라는 코드가 조금 이해가 안 되죠. 200번대이니 요청이 정상적으로 처리가 되었지만 뒤에 붙은 4가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 정리하자면 보통 포스트 메소드로 수정 요청이 성공될 경우 200OK는 요청 성공 후 같이 보내줄 컨텐츠, 즉 바디 쪽에 데이터를 함께 반환해 줍니다. 근데 수정이나 삭제의 경우엔 아예 반환해줄 데이터가 없을 수도 있는 상황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버에서 너의 요청 작업은 성공했어. 근데 줄 데이터는 없어 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어서 데이터를 삭제하는 delete 메소드는 삭제 요청 성공 시에 200OK 동일하죠. 삭제 요청이 완료는 되지 않았지만 대기 상태일 땐 202 accepted, 삭제 요청이 완료되었지만 전달할 내용이 없을 땐 204 컨텐츠, 여기서 또 204가 나오죠. 네, 삭제와 수정 시에는 줄 데이터가 없을 수도 있는 상황이 있다는 걸 다시 한번 이해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삭제할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을 땐 404 not found,
다음 전체 데이터를 교체 및 업데이트하는 품 메소드는 기본적으로 전체 데이터를 수정하는 기능이지만 서버에 해당 데이터가 없는 상황에서 품 메소드를 요청할 경우엔 서버에서 수정 요청한 데이터로 생성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풋은 수정과 생성 두 개의 기능을 가지고 있죠. 그럼 품 메소드 응답 처리 결과로는 새로운 데이터 성공 시에는 201 created, 데이터 수정 성공 시에 205K, 업데이트는 성공했지만 반환해줄 내용이 없다면 204, 그리고 수정할 데이터를 찾지 못하면 404 이렇게 반환해줍니다. 마지막으로 부분 데이터 업데이트 메소드인 패치입니다. 수정에 성공하면 205K, 수정 요청은 성공했지만 전달할 내용이 없다면 204, 그리고 수정할 데이터를 찾을 수 없다면 404 이렇게 코드를 반환해줍니다. 자, 이렇게 API 개념부터 REST API 콜 기능 사용을 위한 응답 코드들까지 알아보았습니다. 특히 이런 응답 코드를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API를 사용한 앱 개발 시에 이슈에 빠르게 대응해서 처리하는 효율적인 개발 작업이 가능하겠죠. 사실 이런 API 응답 코드는 이외에도 많은 상황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앞서 다룬 필수 응답 코드만 제대로 알고 있다면 대부분의 상황은 조치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외에 다른 응답 코드가 나오더라도 그때그때 구글링해서 조치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API 개념 강의는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API 콜을 사용을 위해서 구성 요소인 헤더, 바디, 파라미터 등 사용법에 대해 다루겠습니다. 감사합니다.